수술의 문제점은 일단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 결과를. 근데 그 결과가 늘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거의 100%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게 돼요. 치료 효과가 좀 불충분하고 후유증까지도 나온 거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접근하냐 했을 때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또 오늘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반 정도 이상 증상이 좋아져서 너무 고맙고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었던 그런 사례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님 그렇게 한 번에 환자분들 만족시키면은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낫고 그분의 이제 자리에 이제 또 다른 실환이 메꿔지면 그래도 지금 PD님께서 우려하던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선생님 저희 굉장히 뜻깊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 뜻깊은 소식이요.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은 사례가 하나 있죠. 뜻깊다는 의미가 혹시 무슨 의미?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네네. 원장님 영상을 보고 찾아오셨다고. 예, 다한증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두 분인가 세 분이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분은 상당히 아주 난해하고 어렵고 그런 환자분이죠. 특별히 이제 다른 치료 환자분 중에서 소개시켜 줄 만한 의미가 있어서 이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죠?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흉추의 교감신경절을 갖다가 흉곽경을 통해서 잘라내는 수술이 이루어져요. 이미 이제 그걸 하셨는데 손발에는 땀이 거의 안 나는데 안면 쪽으로 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증상이 더 이제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시고 매운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만 해도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미 이분은 수술적인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는 더 이상 뭐 고려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치료 효과가 좀 불충분하고 후유증까지도 나온 거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접근하냐 했을 때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이분한테도 그냥 신경 파괴술을 통해 가지고 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반 정도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또 오늘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반 정도 이상 증상이 좋아져서 너무 고맙고 형님께서 어깨가 불편하신데 형님도 이제 소개해서 오실 예정이고 그때 치료도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오늘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흐뭇했죠. 근데 수술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 낫나요? 수술의 문제점은 일단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 결과를. 근데 그 결과가 늘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 다한증에 의한 이제 수술적 치료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곽경 통해서 흉추 교감신경을 갖다가 자르고 클리핑을 해놔서 이제 그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자체가 특별하게 문제없이 원하는 어떤 좋은 결과만 나면 그건 뭐 퍼펙트한 수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반면에 거의 100%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게 돼요. 원래 많이 땀이 나던 부위에 땀 분비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대신 이제 다른 부위가 땀이 심하게 나는 거죠. 손 쪽에 다한증을 위해서 치료를 했는데 가슴이나 복부, 뭐 얼굴 뭐 그런 데로다가 땀이 더 엄청나게끔 이제 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그러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오히려 보상성 다한증이 이제 더 괴로운 상황이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병을 얻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한테도 끔찍하고 의사도 당황스럽고 뭐 그런 상황이 되죠. 이런 경우 뭐 수술적인 어떤 치료는 더 이상 이제 고려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파괴술을 통해 가지고 접근해서 해주면 좀 어떨까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었던 그런 사례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님 그렇게 한 번에 환자분들 만족시키면은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나누어서 조금씩 이제 낳는 기술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결과들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뭐 다한증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허리 쪽의 문제든 이제 경부 쪽의 문제든 어깨 쪽의 문제든. 근데 일단 빨리 낫고 그분의 이제 자리에 이제 또 다른 실환이 메꿔지면 그래도 지금 PD님께서 우려하던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근데 궁금한 게 그분이 이제 절반 줄었다고 했잖아요. 아예 네. 안 나게 하는 법은 없나요? 아마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상상만 해도 땀이 나는 상황이니까 어떤 이제 피부나 뭐 그쪽에 특정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경 커넥션이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반응의 커넥션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약물도 어느 정도 사용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약물 같은 거 사용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약물이라는 거는 되게 그 교감신경의 그 활성화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 같은 경우는 흔히 더운 상황이라든지 맵고 짜고 어떤 음식물에 의한 자극뿐만이 아니라 사고만으로도 자극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반 정도 땀 분비가 줄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병원에서는 아직도 다한증에 대해서 수술을 좀 권유를 할까요?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공이 무엇냐에 따라서 질환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거기에 대처하는 어떤 방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는 흉부외과적으로 교감신경이 이제 하는 역할이 땀 분비와 혈관들을 갖다가 수축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외과적인 마인드로는 절제를 해서 그 기능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통증의사니까요. 그래서 통증 전문가로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부상성 다한증까지도 고려를 해서 신경을 파괴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평균 1년 정도 이상은 가는데, 대신 그 장점이 뭐냐면은 보상성 다한증이 거의 없거나 적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그 신경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생이 됐을 때 다시 신경 파괴술을 갖다가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그 상황 보고서는 판단을 하면 돼요. 재밌는 거는 1년이 지나서 그 땀 분비 자체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재발이 돼도 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걸 말씀을 드렸지만 2번 정도 이상 시술이 필요한 환자가 의외로 많지는 않아요. 경과가 지나고 나서 재발이 되더라도 좀 이전보다 덜하고, 시술 자체를 한 번 더 할 때는 더 효과도 좋고 기간도 더 오래 가거든요. 그 다음에 재발됐을 때는 일상에서 그렇게 뭐 극심하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까지 상태에서 재발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통증의사로서는 개념적인 임상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는 이제 환자를 보게 되는 거고, 성형외과 같은 데에서는 더 말초로 생각을 해서 보톡스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톡스를 이용해서 교감신경 말단에 땀 분비하는 과정 자체를 보톡스를 통해 가지고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보톡스는 되게 한 3개월 정도 가거든요, 치료 기간이. 시술이 아파요. 그거는 이제 그 말초 부분에서 해야 되니까 치밀하게 주사를 갖다가 조금씩 넣어서 땀이 나는 부위를 갖다가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이 이제 안면의 범위가 뭐 넓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래서 손바닥 같이 이제 제한적인 부분에 다한증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엄청 아파요. 그래서 마취해놓고 진정해놓고 해야 되고 기간도 짧고, 물론 이제 보상성 다한증 같은 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무슨 과이냐, 어떤 임상적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이 거기에 접근하는 개념도 다르고 치료 방법의 선택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